안녕하세요, 마이시리브입니다. 얼마 전 가성비 무선 이어폰 회사 QCY에서 이례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죠. 제품 가격은 이어폰 가격과 비슷한 2만원대에 출시를 했고, 이어폰이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워치 역시 QCY가 만들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품을 구매했었는데, 역시나 한 2년 전 3, 4만원대 제품과 별반 다를 거 없는 퀄리티와 기능으로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1년에 3, 4개씩 신상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는 회사답게 1세대 출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몇 개월 뒤 2세대가 출시를 했습니다. 1세대는 GTC, 2세대는 GTS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도 2만원대로 동일하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 스트랩까지 외관상의 구분이 안 갈 만큼 완전 존똑인데, 이런 경우에 기능과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세대라기보다는 1세대 S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전 GTC 모델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GTS는 워치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워치로 수신, 발신 모두 가능한데요. 2만원대 스마트워치가 통화가 가능하더니 뭔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죠. 한 차례 짜프러치로 유명해진 JD8을 비롯한 비슷한 류의 스마트워치가 2, 3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워치로 통하는 기본 탑재고 충전 방식이며 이런 디자인까지 2, 3만원대로 보기 어려운 퀄리티를 보여줬죠. 아마도 이 짜프러치가 성행하기 전에 GTS 모델이 나왔다면 혹했을 것 같긴 해요. 이어폰과는 좀 다르게 스마트워치에서는 QCY가 계속 한 발 늦는 느낌입니다. 내부적으로는 GTC보다 좀 더 완성도 및 안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큰 차이가 통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크게 궁금하지 않다면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구성품은 워치 본체,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전 GTC 모델과 호환이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 GTC 모델과 거의 흡사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살짝 다른데요. 두 제품 모두 스펙상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85인치인데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GTS 모델이 조금 더 큽니다. 왼쪽이 GTS고 오른쪽이 GTC인데 대충 봐도 크기가 식별될 정도죠. 두께도 GTS가 좀 더 두껍고 물리 버튼 역시 좀 더 커졌습니다. 또한 GTS는 통화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왼쪽에 스피커와 오른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뒷면 충전 단자 부분은 위치와 사이즈가 동일하고 광학 센서도 2구짜리 불에서 4구짜리로 바뀌었고요. 스트랩은 동일한 실리콘 스트랩에 사이즈도 22mm 동일합니다. 스트랩은 안쪽에 넣는 방식이고요. 교체 역시 퀵 릴리즈 방식으로 동일합니다. 2.5D 커브 글라스에 TFT 패널 사용 및 해상도 240x 280도 동일하고요. 화면이 쨍한 느낌은 없고 이게 지금 최대 밝기인데 GTC와 비교하면 화면 밝기는 GTC에 비해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베젤부도 크게 달라진 거 없이 베젤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AOD가 됐으면 했지만 이번 모델에도 AOD는 없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거기서 거기고 약간 밝기만 조금 더 개선된 느낌이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은 그닥 없습니다.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도 앱을 통해서 100개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기본 적용된 워치페이스는 좀 다르지만 앱을 통해 받아 사용하는 워치페이스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는데요. 우선 위로 스크롤하게 되면 제어 센터가 있고 항목은 9개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에 블루투스 연결 및 통화 가능 부분이 보이고요. GTC와 비교하면 좀 더 항목이 늘었고 정리가 좀 된 느낌이죠. 설정 항목들만 비교해봐도 항목들이 많이 추가되었고 워치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번역 상태는 여전히 좀 어색하고요. 이런 게 좀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 언어에서 영어로 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게 되면 이전에 왔던 알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알림은 8개까지 저장이 되고 이후로는 먼저 온 알림이 삭제가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등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앱 아이콘도 GTC에 비해 거의 다 뜹니다. 폰트 사이즈나 글씨체는 여전해서 가독성이 그닥 좋진 않고요. 앱에서 설정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공지와 안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메시지 안내에서 활성화 해놓게 되면 SMS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 어플 공지와 안내를 보게 되면 각종 어플을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빠른 메뉴로 운동, 통화, 수면 상태, 심박수, 날씨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날씨가 좀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인데 보통 폰 날씨 정보가 워치에 표기가 되잖아요. 날씨가 현재 영하 6도인데 워치에는 6도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QCY 앱에서 날씨 항목을 봤더니 폰 날씨 정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어디 날씨인지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보통 이 가격대 제품들 날씨는 그래도 폰에 있는 대로 잘 표기됐던 것 같은데 날씨 정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없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게 안 되니 이 부분이 좀 참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을 스와이프하게 되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시간 및 최근 사용된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짜플워치에서 봤던 화면이죠.
제어 센터나 이런 팝업 화면 같은 경우는 짜플워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물리 버튼을 눌러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위에 통화, 운동, 헬스케어, 뮤직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게임 항목이 있죠. 미니 게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장애물을 건너는 그런 게임인데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공구 상자? 이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 공구 상자 안에 보면 스톱워치나 타이머 기능, 리모트 카메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앱을 또 켜서 여기 흔들어서 사진 찍기를 눌러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워치 메뉴 항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계산자, 계산기겠죠. 나름 쓸만합니다. 그래도 나름 쏠쏠하게 필요한 것들은 다 있네요. 뮤직 플레이 같은 경우는 GTC는 재생 항목이 안 뜨고 컨트롤만 가능했었는데 GTS에서는 노래 및 미디어 재생 제목이 뜹니다.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재생, 정지, 다음 곡, 이전 곡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통 통화가 되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시 연결 항목이 2개씩 있죠. 이전에 리뷰했던 JD8 같은 경우도 조다이는 워치를 페어링 하는 거고 아래 조다이 오디오를 페어링 해줘야 워치로 통화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워치는 연결되어 있어도 통화 스피커 페어링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워치로 통화할 때는 수시로 다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QCY GTS 같은 경우는 통화 항목 하나만 페어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연결 유지 및 안정성이 훨씬 괜찮습니다. 또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아서 워치로 통화 목적이 큰 분들에게는 저렴한 제품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신 같은 경우도 다이얼 패드도 있고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등록해 주시면 주소록 항목에 등록이 바로 되어서 바로 눌러 발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 수신 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워치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은근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간단하게 폰으로 받거나 혹은 무선 이어폰을 사용 중이라면 무선 이어폰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폰 기준 수신 시 제어 센터 항목을 스크롤하면 재생 항목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뜨죠. 워치나 폰, 무선 이어폰 중에 골라주시고 통화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통화에서도 분명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선 벨소리가 극혐입니다. 변경 가능한 소리도 없고 다행히 이 벨소리 항목에서 무음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에 등록해 놓지 않게 되면 폰에 저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름으로 뜨지 않고 번호로만 뜨다 보니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스펙 같은 경우 스펙 시트상 방수 등급이 IPX8 등급이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완전 방수 등급이면서 생활 방수 사용 권고라고 써 있더라고요. 수영, 잠수 다 안 되고요. 비나 운동 중 땅, 손 씻는 정도지 싶습니다. 샤워도 솔직히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좀 못 믿음직스럽긴 해요. 이럴 거면 그냥 IPX4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스펙 시트상 방수 등급은 IPX8입니다. 배터리는 280mAh로 스펙 시트상 1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제 체감은 좀 다르더라고요. 통화나 운동, 헬스케어 사용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기본으로 알림 위주 사용 시로는 하루에 약 12에서 13% 정도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기능 없이 일반으로만 사용 시에는 7, 8일 정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 통화나 운동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면 3일도 간당간당하지 싶습니다. GTC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약 60mAh 정도 늘었는데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타임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운동 모드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좀 나뉘어 있어서 총 100가지 이상 되는 운동 모드가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GTC와 비교 시에 좀 더 눈에 잘 띄게 정리가 좀 된 느낌입니다. 심박수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 GTC 같은 경우는 하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측정 항목 같은 경우는 GTC와 동일하고요. 또 달라진 거는 운동 중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게 되면 뮤직 플레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 중에 워치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GPS는 없고요. 운동 데이터 확인 및 워치에서는 목표치 설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호흡하기, 수면 트래킹, 여성 건강주기가 있고요. 이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혈압 측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실효성 없는 혈압 측정도 동일하게 있네요. 심박수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고 수면 트래킹도 동일하게 3시간 미만은 측정이 안 됩니다. 확실히 운동이나 헬스케어 쪽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미밴드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데일리 용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동 헬스케어 항목은 손이 잘 안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측정 수치값도 GTC와 비슷하게 심박수 정도 활용해 볼만 합니다. 2세대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GTC는 사실상 간복이었고 GTS가 처음부터 내놓으려고 했던 QCY의 첫 스마트워치가 아니었나 생각되더라고요.
가격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이전 세대에선 안 됐던 통화가 된다는 빌드업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GTC 같은 제품은 솔직히 요즘 누가 쓸까요? 그냥 처음부터 GTS를 출시를 했더라면 QCY가 그래도 저가형에서 다르긴 하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워치 쪽은 뭔가 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느낌이긴 한데 분명히 올해 3세대, 4세대까지 출시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쉽지만 통화 하나만큼은 연결 안정성이 괜찮고 페어링이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치로 통화를 자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